안녕하십니까. 시험 멘토링 특강 방송을 진행하는 김성욱입니다. 현직 채용 전형관의 합격하는 취업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10회 동안 취업 멘토링 특강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방송을 진행하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소개를 요즘 기업들이 선호하는 창의적 인재상에 맞추어 숫자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뭘까요? 자, 저는 13년 동안 취업 교육, 채용만 담당을 해왔습니다. 다른 거 한 적 일절 없습니다. 두 번째, 220. 저는 13년 동안 현재 220개 기업에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심지어 저는 정부의 5급 공무원 승진시험 지금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기업의 채용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10대, 투다리, 여러분들 꼬치집 아시죠? 꼬치집 아르바이트도 뽑아봤고 또 60대 대기업 사장님들도 제가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문가, 면접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10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 전형은 10만 회 이상 해봤습니다. 일단 많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 패턴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돼 있고요. 두 번째, 12,000. 저는 면접 12,000회 이상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나의 취업 인상이라는 주제를 준비한 이유도 뭐냐면 12,000번의 면접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인상이 될 수 있는지 통계를 제가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저는 12,000번 이상 면접을 봤다는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면접을 통해서 저는 총 4,500명을 직접 취업시켰습니다. 그냥 면접 보고 봤던 사람이 4,500명이 아니라 취업시킨 인원이 4,500명이 넘는데요. 자, 제 그 양력을 요약하자면 현직 채용 전문가이자 취업 교육 전문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 멘토링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인 만큼 취업 교육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아보고자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나의 취업 인상 준비했는데, 자, 현직 면접관 오늘 어디 오셨나요? 네, 제가 바로 공채 현직 면접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인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현직 면접관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태다. 그런 것처럼 현직 면접관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관은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헷갈리시죠? 일반적으로 면접관들은요, 면접자가 면접장을 나가면 면접관끼리 서류 정리를 합니다. 채점을 하는 얘기죠. 채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뽑아야 될지 저 사람을 뽑아야 될지 헷갈릴 때 면접관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아까 면접자가 나갈 때 나랑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했지? 자, 난 걔한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 자, 다시 여쭤볼게요. 면접관은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자, 정답은 면접관은 사람이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면접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는 사실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일반적으로 면접장에 가보면요, 제일 많은 질문이 나오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FAQ라고 볼 수도 있고 빈도수 높은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1위 질문입니다. 자, 누구씨?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이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에 면접관이 할 말이 없을 때는 제일 먼저 이걸 던져놓고 다른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본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면접관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저런 질문을 할까? 그냥 막 던질까요? 절대. 면접관이 하는 질문은요, 미리 연습도 합니다. 미리 이 질문이 올바른지 아닌지 면접관 협의회에서
준비한 다음에 면접 질문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의미 없는 질문은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면접관 심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2가지 심리입니다. 첫 번째,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질문을 하나라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결과는 정해져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갔더니 면접 질문 하나도 안 받았어. 너 어떻게 된 거지? 떨어진 거죠. 자, 면접관은 아무런 가중치 없이 그냥 던진 얘기입니다. 또 그거에 있는 심리에 있는 반면에 2번째. 자, 면접관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면접을 봤는데 이 사람 A인지 B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방점을 찍고 싶어 합니다. 차별화된 인재를 뽑고 싶어 해서 그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들 면접장 와서 이런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80%고요. 나머지 20%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심지어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장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들을 합니다. 그럼 면접관 심정 폭발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어떤 질문에도 면접관의 심리, 주관적인 그 심리 상태가 작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면접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준비하느냐? 출제 빈도수 1, 2 면접 질문 어떻게 준비하느냐?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본을 만드시는데요. 절대 그냥 만들지 마십시오. 임팩트 있는 대본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긴 한데 본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대본을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본인의 지원한 기업 대비 차별화 전략으로 대본을 만들어라. 바로 이게 임팩트 있는 대본을 만드는 기본 요소이고요. 2번째, 이 대본을 만들었으면 1번과 2번 자주 나오는 질문은요, 달달달달달 외우고 면접장에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서 어떤 말도 못하고 다시 머리가 하얘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갔더니 머리가 하얘졌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질문은 100%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가지 면접관의 심리를 알 수 있는 2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야, 내가 몰랐던 부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면접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취업 멘토링 특강에서 합격하는 면접 성공 노하우 알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나의 취업 인상 시작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나의 취업 인상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랑요? 관상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취업 인상은요, 아까 숫자로 보여드렸지만 제가 12,000번의 면접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분류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합격하는 인상, 불합격하는 인상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관상, 학교 가면 이럽니다. 저 대표님 관상 봐주십시오. 저는 관상가가 아니라 면접가기 때문에 관상이랑 hend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면접관이 바라보는 나의 취업 인상에서 요 뒤에 사진 보시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아시죠? 이건희 회장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면접 보실 때 옆에 관상가를 두고 면접을 보셨다고 하고요. 2번째,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관상이 부려 심장, 마음이 얼굴에 떠오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심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LG그룹 같은 경우도 부장급 이상이면 아실 겁니다. 면접 볼 때 관상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력서에 사진 많이 붙이시죠? 뭐 뽀샵도 하고 막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력서에 사진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업 인상 오늘 첫 시간으로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면접장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합격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 인상, 말투, 제스처, 문장까지. 자, 문장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문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좀 불합격하는 그 면접자들은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누구씨 오늘 합격일 것 같아요? 불합격일 것 같아요? 던지면 그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저 불합격인 것 같은데요. 합격하려고 불합격시킵니다. 그만큼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패턴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 시간으로 합격하는 취업 인상 오늘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합격하는 취업 인상 눈썹을 잡아봤습니다. 자, 눈썹이라는 건 뭐냐면 합격하는 분들의 눈썹은 대부분 진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80%는 진합니다. 근데 불합격하는 분들의 눈썹 또 보면은 20%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인턴 그 과정이나 면접 현장에서 봤던 건데 이분들의 습성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봤더니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되게 위욕적으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고 막 계획도 많이 세우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지치면 던져버립니다. 자, 이런 흐지부지한 눈썹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그 마음속에 심지가 약한 거예요.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데는 상당히 약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눈썹이. 근데 반대로 이분들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뭐냐면 짧은 거에 강합니다. 스폿 짧은 거에 강한데 이게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한테 뭐 눈썹을 그려요, 문신을 그려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눈썹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흐지부지하지만 자, 이 위에 있는 분들과 밑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를 구분해서 지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기업과 직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눈썹이 흐지부지한, 눈썹이 좀 털이 적게 가지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참신성이라든지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거나 아니면 좀 움직이는 액티브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나 기획이나 마케팅 쪽, 아이디어가 필요한 쪽이 바로 이런 직무고요. 반대로 눈썹이 듬성듬성 있는 분들이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 이런 쪽을 가시면 좀 본인이 버티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일하는 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버텨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저처럼 이렇게 눈썹이 만약 흐지부지한 분들이라면 저는 뭐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공대 계열 쪽 학생들이 눈썹이 거의 다 짙어요. 걔네들은 꾸준히 앉아서 업무를 하는데 익숙한 애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공대 쪽에서 특히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어떤 눈썹을 갖고 있냐면 흐지부지한 애들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뭐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대표님 저 전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과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럽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조강지차를 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경력직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 그 전공과 다른 쪽에 취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직들 채용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전공과 다른 일을 해서 사장까지 가신 분들은 절대로 없다는 점. 따라서 전공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 심지가 약한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연습법은 뭐냐면 작심 3일 연습법입니다. 3일 단위로 일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작심 3일이 작심 열흘, 작심 한 달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 어느덧 일을 완성하는 습관을 가진 자신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과나 아니면 전공을 바꾸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심지를 키우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은 취업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뭐 눈썹 얘기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눈썹에서 눈썹 밑에 뭐가 있죠? 자, 눈이 있겠죠. 자, 이제 내려갑니다, 밑으로. 뭐, 위로 가자면 두 발은 접을 때 이미지 메이킹 해드릴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는데, 자, 눈. 양눈의 크기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짝눈이라고 하죠. 근데 짝눈이 뭐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보면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이거는 취업과 관련해서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짝눈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감정 기복이 있거나 아니면 그날 좀 피곤해서 심리가 불안한 분들, 짝눈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 가라. 어떤 기업 쪽이냐면 연예, 공연 기획사 아니면 엔터 관련 기업들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한번 두 번째 장 보시죠. 자, 눈 옆에 주름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그 눈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눈가에도 주름이 있다. 이분은 거의 엔터 쪽으로 가시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면 한번 오늘 밤에 연속극 보실 때 그 탤런트들 눈 옆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주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인 연예인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내가 짝눈에
주름까지 있다. 그러면 방송 쪽으로 가시면, 엔터 쪽으로 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자, 이러한 눈썹을, 그 눈이랑 그 주름가를 갖고 계신 분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가시면 암 걸립니다. 왜냐? 엄숙한 분위기에서 본인이 버텨내야 되는데 이분은 가볍거든요. 즐겁게 일하고 싶은데 절대 그 문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뭐 두 가지 그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나의 취업 인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눈썹 그리고 그 그 짝눈 그리고 옆에 주름.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나의 취업 인상 눈, 코, 입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